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먼저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셨던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당시 이 부회장은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사실상 총수였던 이 부회장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 범행을 적극적으로 촉진했고 국회에서도 범행을 감추려 허위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요청을 쉽게 무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또 승계 작업을 추진하며 개별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의 경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대통령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범행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각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알려주시죠. 먼저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뇌물 공여인데요. 이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 지원 77억 원 가운데 미지급 금액을 제외한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삼성이 지원했다며 16억을 모두 뇌물로 받습니다. 다만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승마와 관련한 64억 원을 인정했고 또 빼돌린 돈을 최순실 씨 독일 회사에 지급했기 때문에 적용된 재산국의 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삼성이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정유라 승마 지원을 숨기려고 말세탁을 했다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삼성 임원들과 달리 이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최순실 씨를 모르고 출연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던 이 부회장의 증언을 모두 거짓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고가 난 뒤에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선고가 끝나자 법정 안팎으로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청사 밖에서는 오전부터 시민들이 모여 이 부회장의 선고에 대해 목소리를 냈는데요. 먼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하라며 계속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100m 떨어진 곳에서는 삼성 노동인권지킴이 등의 시민단체가 이 부회장을 엄중 처벌하라는 이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법원은 건물로 들어가는 문마다 보안관리대 직원을 배치하고 신분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보안에 힘썼습니다. 혹시 모를 충돌 상황 등을 대비해 경력 10개 중대 800명도 투입된 상태입니다. 자, 이번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부회장의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 특검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두 사람의 사건은 사실상 같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승마 지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며 이 최순실 씨로부터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통령이 단독 면담에서 이 부회장에게 지원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통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는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유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서경입니다.